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충청북도가 충북체육회관에서 일하는 바퍼 장애인 친화 작업장을 추가 운영합니다.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 상생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혁신정책 공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구인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유휴인력을 매칭해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지난해 10만 5천 명을 돌파하고 정부혁신 우수 사례에 선정되며 충북연구원 사업 성과 분석 결과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는 2025년을 도시근로자 사업의 대도약의 해로 삼고 연인원 30만 명 이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과 소상공인 맞춤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또한 전자서명이 확대되며 구비서류가 대폭 감소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도민들은 도 일자리 정책과 및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한국산업진흥협회, 제천 단양 상공회의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충청북도가 충북체육회관에서 일하는 바퍼 장애인 친화 작업장을 추가 운영합니다. 지난달 충북장애인회관에서 충북장애인 문화교류협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일하는 바퍼 사업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일거리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시비를 지원하는 생산적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새 사업장은 100여 명의 장애인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간단한 일거리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 상생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혁신정책 공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추진 중인 우수한 혁신정책을 공유하고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해 충청광역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은 지방시대 자치분권 실현과 충청권 중심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제교류협력 등 초광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이 문화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지역 문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3대 문화소비 정책 사업을 집중 추진합니다. 첫 번째, 문화소비 365 사업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관광 등 8개 분야 문화소비 활동에 대해 캐시백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인센티브 예산이 조기 소진됐고 약 21억 원 규모의 지역 문화소비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층이 대상입니다. 발급 후 전국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는 개인당 14만 원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2006년 출생한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연, 전시 관람에 1인당 연간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 누리집에서 신청 발급받아 협력 예매처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주요 업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10개의 우수부서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이번 성과관리 종합평가는 지난해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부서를 격려하고 성과 중심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일자리 정책과와 농식품 유통과는 평가군 통합 최우수부서로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법무혁신 담당관, 양성평등 가족정책관, 진천소방서 등이 평가군별 최우수부서로 선정됐고 행정운영과, 투자유치과, 복지정책과, 증평소방서, 농업정책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됐습니다. 도내 163개 지방하천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4억 원을 투입해 충청북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도내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수해 피해 및 사업 여부, 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 및 연차별 계획 등 하천별 우선순위를 포함합니다. 이번 계획이 확정되면 163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의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위기 능력을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공간 정비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체계적인 한우 혈통 관리와 정책 지원으로 2024년 한우 거새우 1등급 출연율에서 전국 2위를 달성했습니다. 충북도는 한국종축개량협회와 동물위생시험소 및 지역축협과 한우 개량을 위해 혈통 등록, 유전체 분석, 브랜드 출하 장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우 마블링, 육색, 도체중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됐고 한우 거새우 1등급 출연율이 크게 향상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91.6%를 달성했습니다. 충북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합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해 먹거리 안전망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이면서 가구원의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이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됩니다. 바우처 카드는 가구주의 주소지 기준 광역 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입 가능 품목은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란, 흰 우유, 잡곡, 두부류로 제한됩니다.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2025년도 특화경관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 사업은 도내의 아름다운 산과 호수,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등 다채로운 경관 자원을 활용해 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린 충북의 대표 경관 명소를 창출하게 됩니다. 도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각 시군으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고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사업 대상 시군을 선정합니다. 또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도 공공건축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다자녀 위기 가정에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이정남 씨 가정을 방문해 가정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4형제 양육 및 생계비와 여동생 정혜 씨의 혈액암 치료비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충북도와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저출생과 인구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전 도민 공감대 형성과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위기 극복 힘내라 충북 성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공동모금회는 2월 중 도내 위기 6개 가정에 총 1.2억 원의 성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움이 절실한 위기 출산 다자녀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5년 농어촌 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신청을 2월 2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충청북도 농어촌 개발기금은 농수산물의 유통 안정과 농어촌 소득 개발을 위해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의 생산, 가공, 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 자금 등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융자 한도액은 시설 자금 및 생산 기반 확충 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경우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운영자금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벼재배 면적 조정제를 발표하며 충북도의 올해 감축 목표 면적을 3,727헥타르로 배정했습니다.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해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됐습니다. 충북도는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및 전략 작물 직불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인 논의 타작물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15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실제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 두류, 가루쌀, 조사료, 옥수수, 동계작물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증가에 따라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연구원에 의뢰된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중 노로바이러스 양성률이 56.6%로 증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겨울철 실내 활동이 늘고 개인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익히지 않은 수산물이나 오염된 물을 섭취할 때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감염자는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므로 개인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CBI 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